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 예비 중3 아이들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려고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저희 설명회를 하는 거라서 제가 편하게 마스크 벗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예비 중3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국어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예비 그 중3 아이들, 그러니까 중2 때부터 고등부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고등부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이점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국어를 걱정 안 하고 정말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누누이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점점 더 갈수록 어머니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부터 이제 저하고 계속 갈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겨울방학에 이제 시작하는 반은 예비고1 아이들 그 반과 똑같이 동일하게 가요. 물론 이제 내용은 쉽게 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예비고1 아이들이 방학 때 문법하고 이제 고전 시각 파트를 하는데요. 지금 겨울방학 때 예비 중3 아이들도 문법 파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법은 한 번에 이렇게 쫙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맥락을 알고서는 하는데 그 학교 내신처럼 이렇게 부분 딱 빼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그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문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주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얘네도 학기가 딱 개강이 되면은 학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에서 이제 2주, 그 시험 시작하는 2주 전에는 휴강을 해주거든요. 수능 수업을.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 2주 빠지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학기가 개강이 되면 문법을 쫙 짚을 수가 없어서 방학 때, 그것도 겨울방학 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8주 과정으로 문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 아이들이 내신에서 배우는 의문 파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문이 이제 처음인데 의문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중세국어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도 중등 과정에서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 과정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하고 그다음에 훈민정음 언해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살짝으로 맛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워가지고 고등부 올라왔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어라는 이 과목은 중학교하고 고등이 그냥 단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배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가져와서 할 수 있지만 중학교 때 이제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은 완전히 단절된 게 뭐냐면 개념 자체라든지 용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내는 방식, 그 용어 자체가 선택지의 용어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중학교 때는 뭐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뭐 100점 틀려봐야 뭐 하나 이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얘네가 이제 고등부로 왔을 때 이 성적이 유지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새로운 그냥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고등부의 국어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 수업은 입시에 철저하게 맞춰진 수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뭐 논술을 뭐 잠깐 넣는다거나 뭐 이것저것 곁들여서 해주시나요? 그런 거 절대 없고 입시 위주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선행을 빼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유가 대학을 잘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입시 위주로 고등학교 국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로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동안 고등부 수업을 안 했어요. 당연히 아는 거 당연해요. 이제 예비 중3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뭐 국어를 어려워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모두 다 똑같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차근차근 제가 잘 데리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 의문부터 중세 국어까지 전 파트를 다 다루게 되고요.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파트가 어디냐면 품사 파트예요. 이 품사 파트의 개념을 먼저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품사를 구분하게 만들고 거기를 딱 정확하게 알면 그 앞이나 뒤를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문법을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중간고사 파트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개념이 탄탄하면 문법은 3년 동안 문제가 없어요. 물론 문법은 지금 하고 그다음에 내년 겨울방학 때도 하고 이제 우리 여름방학 때도 하고 방학마다 짚을 거지만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작인데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을 하면 당연히 과제가 나가고요. 테스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전반적인 걸 이제 방학 때 커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문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독해법도 당연히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전시가 그 다음으로 문법 고전시가 다음으로 힘들어하는 게 현대시거든요. 그래서 현대시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어머니들 발빠르게 이제 그 수업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국어 선생님들 수업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좀 다르다고 봐요. 이제 작품을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모든 작품을 이제 독해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현대시도,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비문학도, 뭐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 독해법 위주로 아이들한테 먼저 이제 그걸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면서 이제 거기에 개념을 집어넣어서 다져서 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도 독해법 위주로 갈 거고요. 방학컬이에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이제 제가 할 건데요. 이 고전시가 100편은 저희가 지금 하면 내년 겨울방학 때, 예비고일을 앞두고 있는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동종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으로 할 건데요. 지금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고일 아이들은 요거 단영시조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고전 어휘라든지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그 고전 작품에 많이 나오는 통용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외우게 해가지고 개념을 잡아준 다음에 어떤 작품이 나와도 그거를 집어 넣어서 해독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서 100개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고전 어휘하고 개념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돌릴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저하고 땡 시작해서 2월 말까지 방학 동안은 이 개념을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그 다음에 다음 내년 그 예비 고1 때 보면은 여름방학 때도 잠깐 이거 개념을 할 건데요. 겨울방학 때쯤 가면 또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달 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 개념이 한 못해도 80개 정도는 되거든요. 어휘 외워야 되는 것과 개념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한 20개 정도는 건져요. 그럼 그걸 다시 예비고1 그 시점이 내년 겨울에 다시 한번 돌릴 건데 여기서는 단영시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짧은 단영시조, 초장, 중장, 중장으로 이루어진 이게 100개 정도면 아이들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볼 수 나오는 작품들 거의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요번 방학 때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1년 먼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 이제 겨울방학에 예비고일 때는 뭐 할 거냐면 제가 어디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냐면 고2 과정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요. 고2 문학에서 다뤄지는. 그럼 이 고2 문학에서 다뤄지는 건 뭐냐면요. 가사, 그다음에 연시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사 굉장히 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송미인곡, 삼미인곡 뭐 필수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관동별곡은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신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고1 아이들 내신 같은 경우에 2학기거든요. 1학기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교과서에 충실하게 내세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애들을 변별을 하시는데 그러면 2학기는 모든 학교가 국어 교과서는 출판사가 달라도 다 커리가 목차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는 모든 학교가 다 고전문학 파트예요. 그래서 문법도 고전 그 중세국어고 문학 자체도 이제 그 고전문학이 들어오는데 그때에는 얘네들 실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2학기 내신 외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고1 때 내신이 2학기에 고전문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어가 어렵게 낸 학교들은 이 근방이 국어가 굉장히 다 어려워요. 쉽다는 학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2학기 때 뭐가 들어오냐면요. 고2 때 배우는 삼미인곡, 뭐 송미인곡, 네, 막 규언가, 막 이런 거를 1학년 때 그냥 가져와 버리세요. 아이들한테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삼미인곡 정도는 살짝 해주시죠. 그러면 송미인곡은 가르치지 않고 내시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규언가, 뭐 정석가 해가지고 진달래꽃까지 이렇게 큰 범위들을 너네가 공부해 하고서는 요거 한 작품만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시험 기간에 제가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짜가지고 다 준비를 하는데 외우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아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얘와 얘가 공통점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는 기본 개념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학 때 하는 건데요.
저희 이제 지금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고2 문학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단영 시조를 했다라면 내년 겨울방학에는 고2에서 들어오는 가사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보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낸 아이들이 정말 1학년이건 아니면 고2 때 올라가건 간에 굉장히 국어를 어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 배치가 돼가지고요.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빨리 시작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들한테도. 네.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아이들이 고전 소설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전 소설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해법 위주로 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 갈래별로 작품을 정리를 할 거예요. 갈래별. 그래서 이건 연도별이 아니고요. 갈래별로 뭐 가정소설, 영웅소설, 뭐 송사소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래별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소설을 할 건데요. 얘네는 지금 저랑 쭉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게 수업이 느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재 자체가 두꺼운데요. 갈래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 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랑 반을 하고 반은 이제 숙제로 내주게 되는데 그 분량이 고등학교에서 거의 한 고2까지도 통용되는 그런 소설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럼 얘네는 저랑 처음에 이걸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서 빠진 작품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내신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통용된 걸 다시 한번 되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독해법 위주로 가는 거고요. 비문학은 일단은 아이들한테 밑줄 치는 것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문학보다는 그래도 처음엔 비문학을 좀 쉽게 아이들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게 이렇게 있으면 밑줄 치는 요령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게 독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자기 멋대로 막 밑줄을 쳐요. 막 동그라미도 하고 어떤 애는 이게 접속사에다가 세모하는 거 어디서 배운 거죠. 그리고 막 세모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독해.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어떤 아이는 그냥 하얗게 남겨둬요. 너 왜 밑줄 안 치냐? 어디다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밑줄을 치고 읽다 보면 더 늦어요. 속도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얗게 남겨놓고 그냥 문제 푸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법은 뭐냐면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지 그 밑줄 친 것만 가지고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밑줄 친 것만 딱 보면 그걸 갖고 다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밑줄 치는 방법부터 그다음에 접속사가 있을 때 접속사를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부터 다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해법입니다. 요거 모의고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이게 현대시 파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시도 독해법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수업을 진행할 때 뭐 특강 같은 거 잘 깔지 않지만 일단은 반이 꾸려지면 정규 수업으로 쫙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도 딱 반이 지금 꾸려지면은 쭉 저랑 이제 내년 2월까지는 쭉 가는 반이에요. 그리고 내년 2월 이제 딱 하고 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저랑 또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그 학생들이 있겠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선생님 수업이 좋은 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딱 나눠져서 이 선생님은 중학교까지만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선생님 바뀌어서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가르쳐 이게 아니고 선생님하고 같이 쭉 갈 수 있는 게 그게 걱정 안 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그게 가능한 게 저도 고등부에서 내신만 하는 게 아니고 수능 수업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신 수업을 진행할 때도 애들한테 얘기해요. 자, 요 한 작품을 A라고도 해석하고 B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B라는 방향이 수능의 방향이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A라고 하니 이건 내신에서만 하고 수능을 볼 때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B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는 수능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수능 수업 진행하면서 내신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주변 학교의 여러 학교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고 어느 학교에 배정받든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예비고일 수업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어디요? 그 학교 선생님 꽉 잡고 있어. 전교권 애들 다 내가 데리고 있어. 이제 그래. 너 어디 갈 거야? 어디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애들한테 절대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맞아요. 다 됐고 있고 아이들이 내신에서 100점이 나오고 1등급이 나오고 전교권 뭐 전교 1등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거는 내신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예비 고1 그다음에 예비 중3 수업을 했을 때 걔네 그 방향에 맞춰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내신을 하든 안 하든 이제 2월달이 내년 2월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떠나더라도 어디 가서든지 국어를 정말 꿀리지 않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시 독해법인데요. 요거는 아이들이 딱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고전 시간은 솔직히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아이들이 처음에 고전 어휘를 보면 외계어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그것만 고비만 넘으면 한 번 외워놓으면 3년을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죠. 근데 현대시는 파고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현대시를 독해법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이것도 독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문의를 다 만들어요. 독해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문의 치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해봤자 요거예요. 요거를 해가지고 자, 이거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런데 지문에다가 이따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써오는 빈칸 뚫렸어요. 거의 수학 교재랑 비슷해요. 막 이러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문에다가 아이들이 읽으면서 분석을 이렇게 밑줄을 쳐오고 문의를 쳐오고 이래야 돼요. 문제를 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걸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거예요. 현대시 독해법 훈련인데 이게 1강이거든요. 가장 처음에 시키는 게 제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은 안 보죠. 그래서 제목을 보고 여기에서 정석까지도 주제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자 찾는 거, 세 번째는 그냥 화자의 정서 찾는 거 이렇게 단계별로 독해법이 들어갈 거고요. 저의 또 하나의 현대시의 목적은 고3 아이들도 수업을 그렇게 하지만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작품이 수능에 나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하지만. 제가 안 가르쳐준 게 작품이 내신에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의 치면서 읽자예요. 비문학처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독해 숙제 해올 때 선택지가 1, 2, 3, 4, 5번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시 안에서 근거를 다 잡아서 비문학처럼 밑줄을 쳐오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황당해요. 비문학은 하겠대요. 그런데 시를 어떻게 근거를 잡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국어의 방법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알려주고 차근차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독해법 수업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겨울방학에는 일단은 얘네들을 그 가장 어려운 문법과 고전 시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대구를 데리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건 모의고사 심야 수업이고요. 수업 구성은 3시간 수업이에요. 3시간 수업인데 이거를 반씩 나누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반을 문법을 했으면 반은 이제 고전 시가를 해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 8주고 고전 시각 한 5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비고일 기준으로 5주인데요. 제가 이제 한 단계 밑에 1살 어린 아이들을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 시각 같은 경우에 아이들 이제 따라오는 걸 보고 너무 어려워하면 이게 뭐 6회든 7회든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까지니까 이거 끝난 다음엔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현대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제가 비문학 독해도 빨리 배워놓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깔아서 갈 거고요. 이제 방학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이제 1년 커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1년 커리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본 강의와 심화 강의로 일단은 수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시간 수업은 똑같고 이건 개학했을 때예요. 그래서 본 강의는 이제 모의고사 유형 문제에 아이들을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유형 문제 풀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 강의는 지금 문학에서 문학 파트에서 저희가 방학 때 못 건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빠져있는 문학 파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분기가 2개월로 구성이 될 거고요. 한
한 분기당 교재가 2개가 들어갈 거예요. 본강의, 심화강의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본강의 요 수업의 교재는 뭐냐면 다 모의고사 유형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에 노출이 되는 게 빨리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강당 문제 수가 22개에서 많아봐야 24문제 정도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맘먹고 풀면 1시간 이내에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숙제를 해오면 수업에 아마 반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올수록 수업이 재미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교재 자체 해설지가 없어요. 그냥 이제 예습을 해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하죠. 어떻게 모의고사를 푸냐. 근데 아이들한테 풀려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내신보다 더 재미있는 게 이게 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강당 여기에는 비문학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작 파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미니 모의고사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학 파트에서도 파트별로 지문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 가는데 처음에 이제 요 모의고사 본강의 요 그 교재는요. 아이들 고1 정말 이렇게 초반 모의고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언제까지 돌릴 거냐면 한 3분기 정도까지 돌릴 건데요. 3분기, 분기가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운 모의고사들로 유형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강당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 아이들이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풀어오는 거죠. 풀어오고 저랑 수업을 하는데 해설지를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정답이 있으면 정답이 만약에 2번이다. 근데 어떤 애는 3번으로 했어요. 그럼 자유롭게 정답의 근거를 잡은 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타당하냐.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아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야겠구나. 아 찍으면 안 되구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너 왜 정답이 3번이야? 라고 물어보면 1, 2, 4, 5번이 맞아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물어본 건 3번이 왜 틀려? 라고 물어본 건데 1, 2, 4, 5번이 맞아서요? 이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예인 것 같은 거죠. 그냥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국어는 정확하게 지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훈련시키는데 거의 한 2, 3개월이 걸려요. 아이들 머릿속에 아 국어는 지문에 답이 있어. 이거를 인식시키는데 거의 2, 3개월이 걸려요. 그것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심화 강의는 문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교재를 가지고 독해법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해갖고 오면 오자마자 제게 숙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응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숙제하는 법도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채점을 해갖고 왔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 와서 이거 답 체크하는 거예요. 채점하면서 답을 체크를 해버린 거죠. 그럼 저한테 뒤지게 혼나요. 그래서 애들한테 처음에 숙제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틀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풀고 오답을 해와. 이거 오답 표시잖아요. 그래서 오답. 그 다음에 또 틀렸어요. 풀었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 별표.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를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테스트 볼 때 다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옆에 실장님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얘는 숙제 완성도 20%예요. 아이들이 발끈해요. 왜요? 저 다 풀었는데요. 다 풀었어도 채점만 해갖고 왔어요. 오답 안 했어요. 그럼 그건 숙제한 게 아니거든요. 20%죠. 굉장히 억울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답을 해갖고 와야 돼요. 그다음에 다 풀었는데 채점은 안 했어요? 그럼 완성도 10%. 그럼 아이들이 난리 나는데 어머니들이 받으시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풀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숙제 완성도에 대해서 얘는 다 풀었는데 서술형을 안 썼다. 얘는 뭐 했는데 뭐가 안 돼서 몇 프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그 문자가 발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이거 표시가 돼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요. 왜 질문 안 해? 딴 애가 했어요. 그럼 그건 제 거가 아니거든요. 딴 사람이 질문한 거 들은 건 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앉혀놓고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제 검사와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이들 끝나면 테스트 보거든요. 테스트는 제가 아이들하고 약속해요. 숙제 안에서만 낼 거야. 숙제 안에서만 내요.
숙제 안에서만 내는데 선택지를 다 풀어가지고 그냥 OX 만들어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OX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테스트 성적을 봐도 숙제 그 완성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자마자 팍 풀고 거의 다 맞은 애들은 숙제를 정말 잘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숙제 검사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2학년 내신을 위해서 겨울방학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고 효과가 있을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2학년 내신이면 뭐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겨울방학 과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 겨울방학 과정이 중3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위해서 끌고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딱 이렇게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면 시험 2주 전에 휴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험 내신 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험이 아이들이 중학교 애들이 4주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2주 전에 휴강이거든요. 그러면 2주가 겹치는 거예요. 그럼 내신하고 이 수업하고 두 개 다 와야 되는 거죠. 저는 오라고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아이들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에 이제 팀으로 들어왔던 아이들이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거 안 하다 두 개 하는데.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이제 한 중간 지나고 기말 정도 됐을 때 선생님, 전교 애들이 다 틀린 거 얘 혼자 맞았어요. 왜냐면 그게 고등부에서 개념이 채워지면서 얘는 찍는 게 아니고 알고 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신이 3학년 중3 내신으로 뭐 직결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문법이라든지 고전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내신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제 어렵게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고등학교 갔을 때 고2까지 과정을 커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직결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 겨울에 제가 다시 한번 아이들 또 하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고1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하고 그 다음에 2학기 거까지 1년 커리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 다 해주는 거고요. 모의고사까지 커버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3이니까 모의고사 말씀드리지 않지만 내년 겨울이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중간고사,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의고사 3월 달에 이거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중간고사인데 이거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가는 수업이에요. 1등급 약속이 아니고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채워드리겠다. 근데 얘네는 다른 애들보다 1년을 더 하고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3시간이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갈 거고요. 아이들 오자마자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테스트 통과 못하면 중간에 쉬면서 테스트 보고 안 되면 남아서 테스트 보고 3시간 수업이 굉장히 빡빡하겠죠. 2개의 수업을 다 가져가니까요.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수업 시작 시간은요. 지금 일단은 이게 개강이 수요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학원에서 이제 그 수업 시작 시간은 문자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세팅이 돼가지고 평일 날로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그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수업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시간 수업인데 그 뒤에 제가 더 남겨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제시도 봐야 되니까 한 20-30분 정도는 더 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아이들 뭐 6시나 아니면 5시? 5시가 약간 힘들긴 한 것 같던데 그 끝나고 오는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본강의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본강의 그 모의고사 유형 수업에서 비문학이 교재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정독 훈련인데요. 정독 훈련은 한 2분기 정도만 교재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한 강당 정독 훈련이 2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비문학이죠. 해서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 옆에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얘가 거의 1800자예요. 더 긴 거는 안 할 거예요. 1600개에서 1800자 그 비문학을 가지고 훈련을 시킬 건데요. 이 1800자를 마지막에 200자로 요약하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두 세트예요, 딱. 근데 요거 하는데 굉장히 팔이 아프겠죠. 저희 애들 이거 글씨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엄청 힘들어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비문학을 읽는 그 눈이 달라져요. 요거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똑같은 지문을 제가 넣어놓거든요. 이건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그냥 지문 안 보고 그냥 딱딱딱 풀어도 다 맞아요. 자기네가 알아요. 아, 이렇게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니까 문제가 그냥 저절로 풀리는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은 제가 이 비문학 훈련은 2분기 동안 2달,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신에다가 문제를 내버리는 학교가 중동고예요. 중동고 1학년 때 아이들 서술형 이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내세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학교뿐이 아니고 그냥 비문학은 그냥 이게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요. 요거는 방학 때만 진행이 돼요. 방학 때만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 수업 중에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선택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 아이는 고등부 수업을 들었고 네, 모의고사도 풀었어요. 그러면 올 겨울부터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 수업 시작이다. 그러면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아이들 이제 딱 수업을 시작을 해보고 얘는 이번 방학에 들어와도 되겠어요. 그럼 빠르면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름방학도 좀 너무 벅차다. 그러면 이제 내년 겨울방학에 그때 심화 수업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시는 어머니들과 상담을 통해서 할 건데 요거는 정말로 모의고사를 다 전체 통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45문제를 120분에 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120분 앉아갖고 45문제를 풀어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욕심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국어는 장기전이거든요. 아이가 이거 하다가 질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국어까지 그냥 손놔버리는 애들 꽤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왔을 때 좀 실력이 됐고 할 수 있다라고 됐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하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좀 각 파트별로 독해법이라든지 개념 같은 거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 이제 시작해 라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무조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빠르면 요번 여름방학부터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 했고 그래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 같이 겸해서 가는 수업이니까 믿고 맡기시면 고등학교까지 탄탄하게 내신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만 하다가 딱 단절되는 게 아니고 제가 고등부에 가르칠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들을 미리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미리 만들어서 오면 굉장히 좋겠다. 그 다음에 상위권 정말로 찍겠다. 안 그래도 상위권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저하고 같이 합을 맞추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깐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데리고 가겠습니다.